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북유럽 하면 먼저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국가이며 1인당 GDP 10만 달러로 은퇴한 할아버지가 매월 420만 원을 받고 노인 빈곤율이 3%, 자살률이 0%인 놀라운 세계복지 1위 국가 노르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로라, 산악을 관통하는 플롬철도, 수많은 폭포와 피오로드 등 관광 명소가 즐비하며 해양원유, 천연가스의 장량이 풍부한 나라이죠. 그럼 자원부국 노르웨이는 실버 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인구 520만 명인 작은 북유럽 국가이지만 1인당 GDP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강국입니다. 전 세계 주식의 1.5%를 소유한 나라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며 매년 4%의 수익률만으로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이 돈으로 무기를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신 미래 세대와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혁명적인 실버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노후 설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의회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됩니다. 바로 미래소득보장법 퓨처 인컴 싱유러티 액트예요. 이 법의 핵심은 충격적입니다. 67세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에게 생활비의 80%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혁신적인 건 생애소득계수 라이프타임 인컴 코어피션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타임머신 같아요. 20세부터 67세까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그 평균의 80%를 평생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트롭스의 에릭 할아버지를 만나봅시다. 74세예요. 평생 북극해에서 대구잡이를 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는 한 달에 3일에서 4일밖에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달도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어획량도 불안정했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지금 받는 연금이 월 3만 2천 크로네예요. 우리 돈으로 약 350만 원이죠. 내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계산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라가 내 인생을 모두 기억해주고 있다니까요. 에릭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은 20세에서 30세의 견습 어부 시절은 월 평균 소득 130만 원이고요. 30세에서 50세의 숙련 어부 시절은 월 평균 소득 320만 원입니다. 또한 50세에서 67세 선장 시절은 월 평균 소득이 520만 원이 되어요. 전체 생애 평균 소득은 365만 원으로 연금 지급액은 420만 원이 되고요. 생애 소득의 114%가 됩니다. 왜 받는 게 더 많을까요? 사회연대 보너스 혜택인 거예요. 즉, 사회연대 보너스는 국가가 주는 이자인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천재적인 발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국부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든 국민의 연금의 보너스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부펀드 수익률이 16.1%였어요. 이 중 4%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연대 보너스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베르겐의 헬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1세이신데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정년퇴직 후 4년째 같은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내 연금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나라가 잘 될수록 내 연금도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죠. 헬가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월 365만 원, 사회연대 보너스 월 52만 원, 총 수령액이 월 417만 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의 9,000개 기업에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시켰고 매년 평균 6.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세 번째 혁신은 웰페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일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스타방에르의 토르 할아버지 집을 들여다볼까요? 79세 독거노인이신데 집 곳곳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면 패턴 센서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과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활동량 센서는 하루 움직임과 낙상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또한 복약 관리 시스템은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미복용 시 자동 알림과 모든 것을 음성 AI 비서가 24시간 대화가 가능하며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집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토르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낙상 감지 센서가 즉시 작동해서 5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큰 부상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국가 웰페어 테크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AI가 분석합니다.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고 예방적 개입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 거둔 성과는 정말 놀라워요. 응급실을 찾는 노인들이 37%나 줄어들었고 조기 진단 덕분에 치료 성공률은 89%나 올라갔어요. 가장 의미 있는 건 독거노인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디멘시아 빌리지 프로젝트예요. 기존의 치매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요양원입니다. 국가에서 아예 작은 마을을 만들어서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마을은 정말 완벽한 생활 공간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서 언제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몸단장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상점과 우체국에서 일상적인 용무도 처리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작은 극장에서는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에서는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잉그리드 할머니를 만나보세요. 81세이고 중기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젊은 시절 제빵 사셨어요. 빌리지에서는 할머니가 매일 카페에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네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본인이 치매 환자라는 걸 잊고 여전히 자신이 제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리지의 모든 직원들이 이 역할극에 참여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첨단 기술로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손목에는 바이오메트릭 추적기가 있어서 위치, 심박수,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직원에게 알림이 가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가족들도 언제든지 마을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엄마가 여기 오시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본인이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시거든요. 노르웨이의 마지막 혁신은 시니어 이노베이션 허브입니다. 50세 이상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인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올라프 할아버지는 73세입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시다가 7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VR 목공교육 앱을 개발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술은 알지만 목공 기술은 몰라요. 나는 50년간 나무를 만져온 경험이 있죠. 이 둘을 합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앱은 현재 북유럽 전체 목공학교의 60%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매출이 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 2,847개의 새로운 시니어 기업이 탄생했어요. 놀라운 건 평균 창업 연령이 67세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생존율이 78%로 일반 스타트업의 43%보다 훨씬 높아요. 아스트리드 할머니는 66세에 유기농 시니어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50년 넘게 화장품을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젊은 창업가들은 시니어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화장품은 현재 북유럽 3개국에 수출하며 연 매출 44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요? 노르웨이는 실버 정책에 매년 GDP의 8.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큽니다. 실버 이코노미의 전체 규모는 GDP의 23%를 넘어섰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웰페어 테크놀로지 산업이 480억 달러, 시니어 케어 서비스가 670억 달러, 시니어 여행과 문화 산업이 29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직접 창업한 기업들은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어요.
25세 IT 개발자 라스는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온전히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32세 디자이너 에바는 저희 세대가 낸 세금이 지금 노인분들께 잘 쓰이는 걸 보니 나중에 내가 늙어도 국가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결국 노르웨이의 비밀은 이거였어요. 석유라는 자원이 국부 펀드로 실버 정책 투자와 실버 이코노미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더 많은 세수로 더 나은 실버 정책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재의 노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다시 에릭 할아버지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자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나라가 너의 노후도 책임져 줄 거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신뢰 기반 사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르웨이의 실버 정책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미래 사회의 설계도라는 걸 느끼셨나요? 이제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노르웨이의 실버 정책을 보며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